살아가면서 트라우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마다의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저는 특정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한 편이라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상처를 꺼내기까지 참 힘들었지만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한 제 상처를 한번 오늘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좋아하고 누구 챙겨주는 게 너무 좋아 사회복지 쪽 관련된 곳에서 근무 중인데요. 제 이런 직업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주변에서 저에게 너는 사람 잘 챙겨서 결혼하면 시댁사랑 듬뿍 받겠다. 나도 너 같은 성격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제 결혼 생활은 아주 평범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던 분이 지금의 저희 남편입니다. 남편은 구급 공무원이었고 저는 사회복지 쪽에서 일했던지라 어떻게 회식 자리에서 동선이 겹쳐 이야기하고 서로 잘 맞아서 무난하게 연애하고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시댁도 저희 집도 그냥 서로 다 무난한 집안이라 결혼 준비하는 내내 또 결혼해서도 무난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다 남편 동생 시누이가 남편 따라 출장을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희 결혼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었고 신혼에는 아이가 둘이 있어서 저는 아기를 참 좋아해 정말 많이 챙겨주곤 했었어요. 여행 갔다 오면 시부모님 선물뿐 아니라 신혼의 가족들 것도 사오고 때 되면 조카들 선물에 지나가다가도 조카들 생각나 간식 등도 사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마음을 다해 다 해주었던 마음들이 그 사람에게는 제가 만만하게 보였나 봅니다. 저희 시누이가 딱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행을 가던 날 저보고 사가지고 올 리스트를 쫙 보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서운한 마음에 아가씨 이게 뭐예요? 아 언니 가면 맨날 선물 사오는데 쓸데없는 거 사오는 것보다 필요한 거 사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보내봤어요. 라고 말하지를 않나. 조카가 둘 있는데 제가 좀 일찍 끝나 집에 가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언니 내가 잠깐 약속 있어서 나왔는데 우리 애들 픽업 좀 부탁해요. 이런 일들이 일주일에도 몇 번씩 되기도 하고 오히려 저에게 어떤 음식과 간식이 먹고 싶다 좀 사다 주면 안 되겠냐면서 연락을 자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있어 나가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싶어서 저도 부탁을 많이 들어주곤 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세 번, 네 번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직장인 있고 잘 버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다 주며 고맙다고 말하며 또 다음에 다시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남편에게 아가씨가 너무 자기 일을 나한테 시키는 것 같다 하니 남편은 해주지 말라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하며 말더군요. 남편과 동생 사이는 서로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다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연락을 하고 지내는 남매 사이는 아니어서 그런지 남편은 아가씨가 그러는 모습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고 연락 와도 받지 말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도 시누이한테 연락을 안 하고 와도 드문드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에게 저에게 서운하다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를 피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예, 우리 딸이 너한테 좀 서운하다는데 너 연락을 안 받니? 걔가 조금 외국에 살다 와서 철없게 군 것 같은데 네가 새언니로서 이해 좀 해주지 그랬니? 네, 나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되는 부탁들에 저는 너무 지쳐만 갔는데요. 어느 날은 저에게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옷을 골라달라고 해 함께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막 신우가 옷을 고르는데 딱 봐도 그 브랜드가 굉장히 비싸 보였어요. 누구나 아는 브랜드였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 브랜드 비싼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벌 입어보더니 마음에 든다고 점원에게 이 옷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화장실 좀 갔다 온다고 가더라고요. 근데 10분을 기다려도 한참을 안 오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자기가 배탈이 나서 먼저 옷을 결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붙여준다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옷을 결제하고 나와 밥도 먹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옷에 대한 비용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아가씨, 그때 아가씨 옷 결제한 거 아직 돈이 안 들어와서요. 계좌번호 보내드릴까요? 라고 하니, 아, 그거요? 언니, 나 그거 반품할 거니까 그때 카드 취소하면 되죠? 예? 반품이요? 입은 거 아니에요? 아, 딱 한 번 입었으니까 2주 안에 반품되니까 내일 가요. 그래도 입은 건데 반품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아, 뭐 어때요? 내일 봐요. 라며 끊더라고요. 다음날이 돼서 함께 백화점에 가서 옷을 반품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어머니 옷에 입은 흔적과 얼룩이 있어서 반품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신우가 갑자기 왜 안 됐냐면서 따지는데 솔직히 입었는데 반품해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하고 신우한테 제가 사드린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안 그래도 되는데 참 왜 반품이 안 됐을까 하고 웃으며 가더라고요.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우이의 저런 행동들에 너무나 저는 지쳐만 갔어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저를 좀 가지고 논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신우한테 너무 힘들어 가던 찰나에 저희 전세 만기가 끝나가기도 하고 여기는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 동네를 바꿔가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이사를 하고 나니 시댁과 신우이가 좀 멀어지니 살 것 같더라고요.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연락은 자주 왔지만 멀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잘 안 만나다 보니 저도 괜히 악의는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상처받진 않을까 싶어서 전처럼 신우이를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시댁은 제사를 1년에 딱 2번만 지내는데요. 차례는 안 지내고 기일만 챙겨서 지내기 때문에 돌아오는 제사 때문에 어머님이랑 통화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이번 제사장은 저보고 보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사 전날 이것저것 사야해서 장보러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가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니, 엄마가 음식 많이 해야 한다고 하니 좀 많이 재료를 사가지고 오래요. 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열심히 장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사당일 일찍 시댁으로 건너가서 준비를 했죠. 그렇게 낮부터 시작된 제사 준비는 거의 저녁이 다 돼서야 끝났고 제사를 준비하는데 신우가 집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두 손엔 라겐나통 아시죠? 그거를 거의 3박스를 챙겨왔길래 저는 끝나고 제사 음식을 가져가려고 하나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라겐나 통에 제사 음식 한 거를 막 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가져가시게요? 끝나고 가져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 안 돼. 끝나고 나면 지금 가져가야 돼. 나도 내일 시댁 제사라 내가 음식 해간다고 해서 언니 보고 좀 많이 하라고 한 거야. 네? 어머님이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아, 엄마한테는 내가 오면서 말했지. 많이 해놨으면 가져간다고. 어차피 우리는 제사 지낼 거고 나는 내일이니까 언니가 해서 나눠주면 좋잖아. 뭐 어때? 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가씨 그러면 처음부터 말을 했으면 됐는데 왜 꼭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 음식 많이 만들려고 하셨어요? 아니 말하려고 했는데 뭐 타이밍을 놓쳤어요. 근데 언니 그렇게 제사 음식 제가 가져가는 게 못마땅해요? 뭐 다음에 내가 하면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해서 못마땅한 게 아니라요. 말을 했으면 저도 기분 좋게 했을 텐데 왜 말도 안 하고 그러냐고요. 내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더 해요? 여기서? 이런 거 보면 언니 나 싫어하는 것 같다. 엄마, 세언니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비꼬더군요. 정말 마음속에서 열불이 터지는데 전날부터 장보고 아침에 준비해서 거의 저 혼자 제사 음식을 다 만들었는데 신우이는 자기가 했단 식으로 하고 시댁에 가져갈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주체 못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넘어가자 마음을 먹어도 자꾸만 신우 얼굴을 보면 구역질이 나와 미치겠더라고요. 그 뒤로는 정말 2번 다시는 내가 호구짓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매몰차게 하지 못해서 호구 같아서 그랬을까요? 그 뒤로도 신우이는 계속 말도 안 되는 부탁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지칠 대로 지쳐버려 연락도 안 받고 하니 그 다음부터 눈치를 챘는지 안 오길래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한 달 정도가 흘렀나요? 시어머님이 저녁 먹고 가라고 들르라고 해서 남편이랑 둘이 부랴부랴 갔어요. 물론 시누이도 있었고요. 저에게 왜 이렇게 바쁘냐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하길래 남편이 요새 둘 다 회사 바빠서 너 부탁 들어줄 시간 없어. 딱 자르더라고요. 시누이는 민망했는지 웃으며 말길래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시누이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 저에게 건넸는데 립스틱이더라고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언니는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나는 해준 게 없어. 백화점 갔다가 언니 생각나서 하나 사봤어요. 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서 고맙다고 했죠. 그래도 내가 허튼 짓을 한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또 저는 성격이 굉장히 단순해서 잘해주면 또 금방 넘어가는 타입이라 그 뒤로도 시누이 연락을 또 잘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 성격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을까요? 제가 사연을 보낸 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시누이가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와 언니, 내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우리 애들 오늘 하루만 봐줄 수 있을까요? 엄마도 지금 지방으로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남편도 없고 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우선은 아프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조카를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밥 주고 간식 주고 놀아주고 하는데 시누이가 너무 아파서 못 올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한테 오라고 강요할 수 없잖아요. 알겠다고. 그럼 오늘 자고 내일 제가 유치원이랑 학교 보낼 테니 픽업은 아가씨가 그럼 그때 하라. 이러고 말았습니다. 저도 조카들만 봤지 실제로 아이를 하루 동안 보는 건 처음이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그날따라 야근에 회식까지 한다고 해서 저 혼자 저녁에 밥해 먹이고 씻기고 숙제 봐주고 하니 11시가 훌쩍 넘긴 시간이었네요. 아이들을 재우고 저도 그대로 지쳐 쓰러져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랑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는 집에 갔죠. 시누이가 고맙다고 연락이 왔길래 아니라고 괜찮냐고 물어보니 많이 좋아졌다고 해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준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휴일에 누워있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해오셨더라고요. 뭐하니? 아, 네, 어머님. 저 지금 누워있었어요. 아, 이따가 저녁에 반찬 좀 한 거 가져가라고 전화했다. 아, 네, 감사해요. 이따 그 이후 오면 갈게요. 하고 그날 저녁 남편과 시댁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치우려는데 제가 어머님께 어머님, 근데 갑자기 웬 반찬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 딸내미가 저번에 놀러 갔다가 거기 유명한 시장에서 이것저것 많이 사왔길래 반찬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했지 뭐. 예? 아가씨 놀러 갔다 왔어요? 응, 며칠 전에 어디더라? 하루 친구들과 갔다 왔다고 하던데. 애들은 어쩌고요? 그날 뭐 사돈댁이 본 것 같던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에게 아프다고 한 날이 친구들과 여행 가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놀러를 간 거였더라고요. 어머님도 집 안 가시고 시댁에 맡기고 가기에는 눈치가 보이니까 저한테 맡기려니 또 제가 안 된다고 할 것 같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말 열이 뻗쳐서 반찬 가지러 들어온 아가씨를 보고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가씨, 그날 아프다고 하더니 나한테 거짓말하고 친구들과 놀러 갔다면서요. 네? 누가 그래요? 어머님이요. 아니 언니 그게 아니라 나도 그럴 생각은 진짜 아니었는데 그날 친구가 콘도 숙박권이 있는데 거기 당첨돼서 오늘밖에 안 된다고 하지 엄마는 없고 시댁에 맡기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안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요. 나는 그날 일도 못하고 애를 봤는데 미안하다니깐요. 언니도 애기들 낳아봐요. 얼마나 나가고 싶은지. 내가 미안하니까 다음에 정말 맛있는 거 사준다고도 했잖아요. 가족끼리 왜 이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아가씨 팔을 팍 하고 친 거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쌓인 게 터져서 울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면서 거짓말까지 해서 이러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막 따져버렸죠. 그랬더니 나보고 정말 아무런 감정 없는 말투로 언니, 가족끼리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언니 솔직히 시집 와서 너무 편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반찬 해주지, 밥 주지, 설거지도 우리 엄마가 다 하고 언니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조카들 좀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건 또 뭔데요? 하면서 따져묻더군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말했어요. 아가씨, 지금 이런 얘기 한두 번이에요?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면서 그 장소가 시댁이고 더 이상 따지는 건 저에게 불리할 것 같아 그대로 집으로 왔습니다. 도저히 화가 안 풀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남편도 아가씨한테 철없는 행동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가씨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면서 되묻기만 하니 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었던 립스틱, 그 립스틱은 알고 봤더니 산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자기가 산 거 받은 사은품을 그냥 저에게 쓰라고 그 사은품 밑에 비매품이라고 써 있어서 알았네요. 그것도 그냥 신우의 인성이라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거짓말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니 그 뒤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신우랑 이 관계를 끊어낼까 고민을 했죠. 그 고민하는 가운데 남편이 시댁에 두고 온 게 있어서 야근이라 저 혼자 시댁에 잠깐 갈 일이 있어 들렸는데 시어머니랑 아가씨가 아가씨네 시댁이랑 함께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있는지 모르고 잠깐 뭐 가져갈 게 있어 들렸다 하고 나가려는데 신우네 시어머니가 저보고 앉았다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신우 칭찬을 막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진짜 너무 착해요, 사돈. 이렇게 싹싹한 사람 처음 봤잖아요. 정말 어른들한테도 잘하지, 남편도 잘 케어하지, 애기들도 잘 보지. 심지어는 제사 음식도 자기가 이번에 다 해와서 제가 할 게 없었던 거 있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딸을 잘 두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 네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던 찰나에 제가 신우네 시어머니 있는 앞에서 계산통을 깨버렸습니다. 아, 우리 아가씨 정말 착하죠? 음식 솜씨도 좋죠? 정말 음식 솜씨도 좋아요. 이번 제사 음식 해온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전을 잘 만들었는지. 저희 아가씨가 참 착한데 좀 뻔뻔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께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거 보니깐요. 네? 무슨 거짓말이요? 아가씨가 제사 음식을 하다니요. 그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아가씨는 나갯나통에 고기 담아간 거밖에 없어요. 아가씨가 제가 만들었다고 말 안 했나 봐요? 네? 아참. 아이도 잘 키워요. 저한테 저번에 거짓말하고 아이들 내팽개치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갔다 왔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놀고 싶었으면 그렇겠어요. 어머님이 고모부한테 잘 좀 말씀하셔서 우리 아가씨 자유시간 좀 많이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고모부가 너무 생활비를 조금 주나 봐요. 저번에는 백화점에서 입었던 옷을 갑자기 반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몰상식은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우리 아가씨가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그러는 것 같으니 고모부가 좀 분발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럼 또 거짓말하고 놀러가고 제사 음식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거 했다고 거짓말하고 옷 사서 입고 반품하려고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라고 말하니 거기 분위기가 정말 싸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신우는 뭐 하는 거냐고 그러고 신우 사돈은 일어나야 할 것 같다고 부랴부랴 가시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동시에 왜 그러냐고 도대체 자기 엿먹이는 거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길래 앞에 있던 물컵에 들은 물을 팍하니 뿌려줬어요. 아가씨, 정신 차려요. 진짜 그렇게 연기하면서 살면 좋아요? 시댁한테는 예쁨 받고 싶고 자기한테는 잘해주는 사람은 막 대하고 싶어요? 어머님도 그거 다 하시면 한마디 하셔야지 왜 아무 말씀도 못 하세요? 그럼 정말 자식 인생 망치는 거예요. 라고 딱 말했습니다. 신우랑 어머님이 뭐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대로 집으로 왔어요. 더 앉아있다 보면 화딱지만 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는 아가씨가 너무 그렇게 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시댁인데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당한 일들을 모두 다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저는 아가씨랑 만나고 싶지도 만날 생각도 없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라. 이러실 거면 전화하지 마셔라. 하고 끊었습니다. 상황을 한 남편도 저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동안 자기 동생 때문에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더 이상 시댁 안 가고 싶고 아가씨는 더욱더 만나고 싶지 않으니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시댁에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저는 명절에도 시부모님 생신에도요. 남편 혼자 가거나 남편도 못 갈 때면 그냥 계좌로 용돈 보내드리고 말고 있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었어요. 들리는 이야기에는 그날 아가씨는 시댁에 가서 정말 많이 깨지고 남편이랑도 엄청 다투고 지금 경제권도 다 뺏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그렇게까지 꼭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 말고도 당해온 것들이 너무 많아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이 오질 않네요. 그 뒤로도 저는 신우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아직까지도 신우이만 생각하면 온몸에 치가 떨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답니다. 나에게 욕만 안 했지 꼭 남보다도 못한 사람처럼 대했던 신우이를 용서하기 어려워 그냥 잊고 사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그 관계가 너무 힘들다면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 꺼내 답답했던 속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